안녕하십니까, 건프라빌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그동안 건프라빌드 영상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장을 대강 이렇게 장착을 해봤어요. 이제 무장만 남았는데 이제 어깨에 들어가는 이 나이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손질을 좀 해놨습니다. 이제 부분 도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큰 변형을 주지 않고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부분 도색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츠는 어떻게 제가 색칠을 할까 그랬는데, 클리어 파츠를 넣어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클리어 파츠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장 작업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무장이 4개가 있네요. 어깨 부분에 들어가는 요 나이프인데 상당히 디테일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엑시아에 나오는 무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무장도 간단하게 부분 도색을 하고, 요게 지금 많이 헐거워요. 이 헐거운 부분을 좀 고정시키는 작업을 좀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너클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요 안쪽은 방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방패 보면 안쪽에, 그래서 여기는 안쪽은 검은색으로 좀 진한 색으로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색은 추가는 안 할 거고요. 이 스페리오 자체의 색깔들이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파란색, 노란색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거 색깔만 조금 추가를 시켜서 부분 도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너클 부분에 요 연결 부위가 이렇게 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헐거워요. 이 헐거운 부분은 접착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코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피막이 두꺼워져서 말리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넣었을 때 좀 헐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리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연결 부위예요. 연결 부위에다가 포인트를 좀 줘서 할 거고, 뭐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좀 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이제 검은색으로 제가 한번 부분 도색을 전체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 플랫 블랙을 이용해서 한번 도색을 해 볼게요. 지금 먹선 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도색하기 전에 일단은 먹선을 어느 정도 넣어 놓습니다. 나중에 이 먹선을 넣기 전에 부분 도색을 하고 먹선을 넣으면은 지울 때 그 도색을 했던 부분이 간혹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먹선을 넣고 부분 도색을 한 다음에 또 부분 도색을 하고 난 후에 또 다시 먹선을 조금 미흡한 부분에다가 한 번 더 넣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선 작업을 먼저 하시고 부분 도색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하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개취죠. 자기가 해왔던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업할 때는 항상 목선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부분 도색을 해주는 편입니다. 먹선을 넣으실 때는 그냥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한번 닦아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먹선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어차피 부분 도색을 하고 먹선을 조금 다시 넣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우선은 이 너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좀 먼저 해볼 텐데, 좀 입체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블랙으로 조금 부분 도색을 좀 해주고요. 이 부분은 기체 자체에 레드와 블루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레드로 한번 부분 도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짜로 되어 있는 단색이죠. 단색으로 된 부분에는 한 가지 색보다 같은 회색을 넣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색이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색이 들어가면 조잡해 보이니까 한 두 가지에서 많으면 세 가지? 뭐 그 정도로 부분 도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요 안쪽의 부품부터 부분 도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할 도료는 블랙입니다. 블랙이고, 제가 좀 전에 나름 좀 흔들어 줬습니다. 흔들어 줬고, 그다음에 넓은 면이니까 이쑤시개는 대나무 이쑤시개보다 그냥 일반 이쑤시개로 사용을 하고요. 악어 집게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결합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쪽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어차피 색깔을 넣어봤자 다 도료가 까지기 때문에 마감을 해도 도료는 까집니다. 그래서 칠을 하실 때 일단은 넓은 면에 찍어 주시고 옆으로 밀어서 색을 뭉치지 않고, 도료가 뭉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참 쉽죠? 몇 번 해보시다 보면은 본인만의 방법과 요령이 좀 생기니까, 뭐 삐져나간다고 해도 또 지울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뭐 요 정도는 대충, 왜냐면 이쪽 안쪽은 또 막혀 있으니까 좀 번져도 뭐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블랙으로 가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색이 조잡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이 부분만, 안쪽 부분이긴 하지만은 대강 이렇게 색을 얹어 주겠습니다. 제가 붓을 안 쓰는 이유는 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귀찮아해요. 뭐 세척하고 막 이런 거를 귀찮아해서 붓을 잘 안 씁니다.
있는 것도 다 망가져요, 붓이. 그리고 이제 플랫 레드입니다. 이제 빨간색이고요. 요 녀석은 요 아까 요 부분이 노출이 돼요.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요 구멍이 있어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살짝만 포인트만 주고 대략 요거는 한 20분? 그 정도만 말리면 될 것 같아요. 20분 정도 말리고 일종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색깔이 가급적이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하셔야 나중에 하신 다음에 자국이 안 남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까지 주시고 굳이 뭐 이 안에까지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안에도 그 보셨을 때 딱 여기는 선 구분이 돼서 분류가 된다. 요 선에서 요 선까지만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마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무광 마감하니까 무광 마감을 뿌리면은 색감이 엄청 차분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제가 마감한 다음에 그 나온 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짝거림도 없어져요. 부분도 색한 게 다 말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데 약간 삐져나온 부분은 한번 쓱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깎아내고 마감제를 뿌리면은 색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뭐 뺏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레벌레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하고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라인이죠. 저의 희망, 저만 하는 라인 그리기. 이게 오랜만에 해서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라인을 그려볼 텐데요. 우선은 예전에는 얇게 넣는 법을 몰라서 뭐 다듬어서 하고 그랬는데 한번 그냥 이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워낙 제가 이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옛날부터 좋아해서 좀 만화 같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커다란 뭐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컴플레셔나 뭐 이런 거를 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물론 뭐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집에 아래층에 애기 사는데 아주 소음 때문에 요즘에 난립니다. 조금만 저기 해도 막 기어 올라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음 문제가 참 큰일인 것 같아요. 또 예민하신 분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라인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도 라인 작업을 좀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넘게 말렸는데 도료가 여기 뭉쳤었나 봐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고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빨간색 넣어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빨간색을 한번 넣어줘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점원 그레이로 들어갔고요. 여기 블랙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윗부분이나 이런 데 다 라인을 넣어준 거예요. 선을 다 넣어줬습니다. 선을 넣어줬고, 처음에 유튜브 하고 이거 장난감 할 때는, 프라모델 할 때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강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그 접착제를 여기다 발랐죠? 무수지 접착제예요. 수지 접착제 아닙니다. 그래서 딱 뻑뻑하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면은 고정을 낼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또 잘 들어가고요. 아, 좋습니다. 딱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이거 빠지겠다. 이게 고정을 시켰는데도 자꾸 빠지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마감제를 안 뿌렸어요. 우선은 색감이 좀 이러니까 어쨌든 무장 하나는 이렇게 됐고요. 제가 마감제를 한번 뿌려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감제를 뿌리면은 색감이 더 좋으니까. 일단은 지금, 왜냐면 보이시죠? 얘는 마감제를 뿌려가지고 번쩍거리지가 않는데 얘는 번쩍번쩍거려요. 지금 도색한 부분이. 이거는 얘가 조금 더 마른 다음에 제가 마감제를 한번 뿌리도록 할게요. 우선 칼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미야 페인트 마커 실버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은 먼저 흔들어 놨고요. 마커가 의외로 사용하실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은 칠을 하실 때 요 라인이 있어요. 라인 기준이. 그 기준을 눈으로 보시고 도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본인에 맞는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또 본인 실력이 늘어나면은 또 수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허접한 것 같다. 그럼 또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에 묻지 않게 항상 요 악어 집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 불편한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손에 잘 익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받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손 떨림이 많이 방지가 되니까. 조금 삐져나왔다 생각되는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작업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 그냥 날 있는 부분만 포인트를 준 거예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F7 플랜 레드입니다. 제가 가끔 FX로 읽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영어가 자꾸 바뀌네요. 여튼 충분히 많이 흔들어 주시고, 이 작은 부분이니까 대나무 이쑤시개로 아주 살짝만 딱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넣어줄 건데 안쪽까지 뭐 깊게 스며들지 않아도 되니까 점에다가 톡톡톡톡 찍어주듯이 살살살살 해주면은 이렇게 빨갛게 아주 자그만하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묻히면은 안에까지 에나멜이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해주셔도 나중에 포인트 살리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장의 마감재를 다 뿌리고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스킹을 해서 이 부분만 마감재를 뿌린 상태고요. 어쨌거나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마감재를 뿌려야
색감도 좋고 괜찮습니다. 요 어깨에 들어가는 요 칼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전문 용어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아, 여기 홈이 있네요. 홈. 홈으로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깨에 장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장을 장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제 스페로 건담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부분에 부분 누색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요 어깨 칼집에도 투톤입니다. 요 자세히 보시면은 점원 그레이, 요건 일반 기본의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 레드로 해서 여기도 점 하나 넣어줬고, 은색 마커로 이렇게 색을 넣어줬습니다. 은색 마커를 넣은 다음에 제가 마감제를 뿌렸거든요. 나중에 놔두면은 자꾸 손에 묻어나고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감제를 뿌려봤습니다. 확실히 부분 도색을 조금씩 해주는 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보시는 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칼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제 스페레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는 작업이었고,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었는데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됐어요, 작업 시간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체 완성본, 그 다음에 제가 요 머플러 허리띠, 요거는 제가 따로 만든 거고요. 만드는 영상은 앞전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나루토에 나오는 요 서클릿처럼 여기 제가 저의 약자 GB를 넣어서 저만의 건프라 빌드만의 건담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번외편으로 해서 제가 여기 이펙트 부분을 조금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제가 차후에 번외편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펙트 효과를 한번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멋집니다. 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일 때문에 안 했더니 그래도 간단 명료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담 스페로 작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로 작업 시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작업기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더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프라 빌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